여러분, 거대한 강철판이 공간을 막 휘저으면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 하고 압도당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냥 고철 덩어리 아냐? 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 엄청난 작품들을 만든 사람이 리처드 세라입니다. 오늘 이 단단한 강철 속에 숨겨진 시적인 언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근데 세라의 작품은 정반대예요. 우리를 그냥 압도해버려서 올려다보게 만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세라의 예술적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세라는 자기가 다루는 게 그냥 쇠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힘, 바로 시간과 중력을 조각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작품 표면에 뒤덮인 저 붉은 녹은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이고요. 수십 톤짜리 강철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 중력과 벌이는 팽팽한 대화 같은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 이 산업적인 느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조선소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쭉 보면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강철. 아버지가 일하던 조선소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집채만한 배가 처음 바다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15살 때부터는 직접 제철소에서 땀 흘리면서 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철의 그 무게, 냄새, 그 차가운 질감이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예일대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아주 세련된 예술 사조를 배웠는데 그의 이 거친 경험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게 터져 나온 겁니다.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왼쪽은 그가 평생 보고 자란 산업 현장이고 오른쪽은 그의 예술 작품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거대한 스케일, 제로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느낌, 그리고 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슬아슬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요. 그에게 예술은 그냥 예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물질과 힘을 다루는 노동,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아니, 저렇게 크고 두꺼운 강철판을 어떻게 저렇게 우아한 곡선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가 특별해요. 그냥 평범한 쇠가 아니라 코르텐강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일부러 녹이 슬게 내버려두면요, 그 녹이 표면에 딱 막을 만들어서 속은 더 이상 썩지 않게 보호해준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살아있는 재료인 셈이죠. 세라는 바로 이 재료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이 설치된 그 장소에서 시간과 함께 숨쉬고 또 변화하길 바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이 아름다운 곡선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힘으로 철판을 구부려서 에이!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정말 엄청난 복잡성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의 작품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거의 공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저 각각의 곡선들이 다 정밀한 수학 공식으로 계산된 거고요. 3D CAD로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수십 톤이나 되는 쇳덩이가 자기 무게를 이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구조 계산까지 다 하는 거죠. 이건 뭐 조각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거랑 똑같은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복잡한 공학과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세라 예술의 핵심,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조각은 그냥 멀리서 아 멋있다 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경험의 장소인 거죠. 관객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 이 차가운 쇳덩이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겠죠. 그리고 그 좁고 기울어진 벽 사이를 걷다 보면 내 몸의 균형 감각이 막 흔들리고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미로 같은 길을 빠져나왔을 때 방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평범했던 광장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라가 설계한 여정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작품은 그냥 텅 비어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안을 걷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공간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술 작품은 저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강철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를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간과 관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의 예술이 항상 환영만 받았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의 작품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기울어진 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981년에 뉴욕의 한 공공광장에 길이 37m짜리 거대한 강철벽이 설치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작품이 사람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가던 지름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했고 저 흉물스러운 고철 좀 치워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죠. 결국 8년 동안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이 작품은 철거되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공공미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공공장소에 놓이는 예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쪽은 당연히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지 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때로는 사람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예술의 역할이야 라고 맞섰죠. 기울어진 호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었어요. 세라는 철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작품은 애초부터 바로 그 광장에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는 건 그냥 이사시키는 게 아니라 작품의 의미 자체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장소 특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기울어진 호는 사라졌지만 이 사건과 리처드 세라가 미술사에 남긴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는 조각을 거의 건축의 스케일로 키워놨고 예술 감상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작품은 그 장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장소 특정성 개념을 모두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토론에 불을 붙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우리가 쉬는 광장에 있는 예술 작품은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만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조금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자극해야 할까요? 리처드 세라가 강철로 쓴 이 묵직한 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